안녕하세요, 백기선입니다. 이번 개발자 고민은 조금 어려운 주제예요. 그런데 질문을 되게 정갈하고 깔끔하게 잘 보내주셨어요. 이 글이 짧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리가 잘 된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은 글을 조금 써서 보냈는데도 정신이 없는 글이 있고, 길게 써서 보냈는데도 전혀 못 알아듣겠는 글이 있는데, 저는 이분의 글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큰일이네. 여기 배경음악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원치 않게 BGM을 깔았는데 이 BGM이 왠지 구글 카피라이트에 걸릴 것 같은데 잠깐 옮겨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제 방이 비가 내려가지고 근데 이게 창문에 빗소리 이거 들리시죠? 그리고 딱히 비가 와가지고 오늘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팀원들이 원하는 대로 퇴근 시간을 보장하면 결과적으로 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날 것이고, 반대로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쫓다 보면 팀원들의 개인 시간을 희생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개발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이제 비즈니스에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뭐 좋은 마인드,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 저는 리스펙트해요. 그리고 저도 뭐 같은 생각이에요.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는 그 자기가 뭐 원하는 기술 스택 이런 게 아니어도 업무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업무라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되고 업무 시간 내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랑 이제 조금 다른 거는, 그러니까 그 기대치라는 게 저는 사실 기대치라는 게 왜 팀장님이 그 기대치를 왜 정해야 되죠? 기대치라는 게 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정을 정할 수 있죠. 가령 뭐 마일스톤을 정해서 자 이번 달까지 이만큼을 하자. 다음 달까지는 이만큼을 하자. 이번 분기에 이거를 목표로 한다. 이런 거는 정할 수 있어요. 정하는 게 맞아요. 정했는데 팀원들이 거기 잘 못 따라줘. 그러면은 일정을 바꿔야 돼요. 팀원들을 쪼는 게 아니라 일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 팀원들의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팀원들의 역량이 안 되고 팀원들을 쪼은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팀원분들이 일단 개발을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발을 안 좋아하지만 개발자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되게 심각한 문제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분들 잘라야 되는 거고, 어 다른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그분들에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온라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그 업무에 그 팀원분들이 업무의 중요성을 파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업무가 비즈니스에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 이해를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 경우가 아닌지 최대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떻게 숫자도 좀 들이밀고,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하면 비즈니스에 이런 임팩트를 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숫자도 좀 들이밀어주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소소한 업무를 하더라도 항상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은 그분들도 업무를 하면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 내가 하는 업무가 중요한 업무고 내가 이걸로 회사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줬구나.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감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열심히 할수록 나는 뭔가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회사에서 좀 더 신뢰가 쌓이고, 뭐라 그래야지? 신뢰가 쌓이고 어, 존중받는 느낌? 그런 거를 팀원들한테 꾸준히 이렇게 쌓아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막 갈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 너 왜 이거 오늘까지 한다더니 왜 이거 오늘 아직도 안 됐냐, 이거만 하는 게 매니저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아마존에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MS에 와서는 그런 얘기 거의 안 들었거든요. 음,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심지어 기술 스택이 아마존이 내가 더, 기술 스택만 따지면 아마존이 내가 기술 스택이 더 잘 맞았고, MS는 전혀 새로운 기술 스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전 여기 와서 더 일을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여기서는 굉장히 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술 스택이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건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해주다 보면 팀원들이 점점 더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잘 어, 이해가 잘 안 됐을 때, 그 본인들이 하는, 팀원들이 하는 업무가 팀원들 본인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된 거죠. 이 업무가 정말 중요한 업무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업무고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업무다 라고 설득이 안 된 거예요.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경력이 별로 안 되는 개발자분들은 마치 모든 업무가 다 자기가 원하는 기술 스택을 가지고만 일을 해야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오산이죠. 경력 초기에는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좋습니다. 이 프론트엔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백엔드 어떻게 돌아가고, 둘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배포는 어떻게 하고, 응? 지속적인 통합은 어떻게 하고, 지속적인 배포는 어떻게 하는 거고,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하고, 요청은 어떻게 받아서 처리하고, 로깅은 어떻게 하고. 이게 뭐 스프링을 쓴다고 달라지는 문제고 C샵을 쓴다고 뭐 달라지는 문제입니까? 이거는 그냥 개발 전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만들어졌을 때, 비즈니스에 이제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그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 기술, 어떤 기술로, 그러니까 가령 나는 이제 배포팀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배포 시간을 단축시킬 것인가? 이게 제가 생각해야 되는 미션이지. 뭐 스프링을 적용해서 뭘 어떻게 뭐 애노테이션 기반의 뭐 MVC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초보 개발자분들은 약간 그런 식으로 기술 스택 기반으로 이제 막 접근하려는, 그런 기술 스택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나라면은 스프링만 할 줄 아는 개발자 안 뽑고,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나 이제 뭐 특정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해본 개발자를 뽑지, 다양한 비즈니스에 영향을 줘봤던 그런 개발자를 나라면 뽑아서 같이 일을 하지, 뭐 스프링 좀 많이 아는 거?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비록 내가 스프링 강좌를 올려서 인프라에서 팔고 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더 중요한 거지. 특정 기술 많이 파고 들어봤자 뭐합니까? 기술이 어차피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스프링 강좌를 만드는지 알아요?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비슷비슷한 그런 기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요. 그래서 하나를 깊게 파놔야 다른 기술을 학습하기도 더 편해요. 그래서 기술은 어차피 파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업무 시간 외적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에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술 스택이. 그리고 팀장으로서, 이제 다시 팀장 이야기를 하자면은, 팀장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팀원들을 존중해주고, 팀원들이 하는 업무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건지 잘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또는 이게 온라인이 안 되는, 내가 하는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시키는 그게 아니라 이해를 못해. 이 업무가 중요하다는 걸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개발자들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자는 개발 자체를 안 좋아하는 개발자들도 있어요. 그런 개발자들은 가급적이면 잘라야 돼요. 빨리 잘라서 다른 길로 가도록 잘 인도해 줘야 되고, 그냥 이 업무가 싫은 개발자일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개발자들은 그냥 퇴근을 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퇴근은 해야 돼요. 저도 야근 별로 안 합니다. 저도 야근하는 거 안 좋아해요. 회사는 제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을 산 거예요. 하루 8시간도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에 7시간은 자야 되잖아요. 8시간을 줬어. 그러면 남은 시간 9시간이에요. 밥 먹고 뭐하고 뭐하면 한 3-4시간부터 빼야 되죠. 애들이랑 놀고 가족하고 시간 보내면 또 시간 또 가죠. 하루에 온전히 내 혼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돼요. 많아봐야 3-4시간? 근데 그거를 회사에 다 주겠다? 그 귀중한 3-4시간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었으면 저는 강좌도 못 만들었고 이렇게 유튜브도 못하고 저는 세상 사는 재미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 내가 무슨 회사 임원도 아니고 내가 이 회사 창업자도 아니고 내가 왜 그래야 돼? 어?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져 줄 거야. 막 한 1년에 막 한 100만 불씩 주려나? 근데 1년에 100만 불씩 준다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시간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정말로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다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뭐 1년만 빡세게 해서 100만 불 받고 다음부터는 그만둬도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개인 시간은 소중한 거게요. 그래서 퇴근하는 거 가지고는 저는 별로 불만은 없어요. 정시에 퇴근하는 거 가지고 불만은 없는데 업무 시간에 정신 차리고 일 안 하는 거 또는 업무에 집중 안 하는 거,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자기가 사용하는 기술 스택 아니라고 업무 욕하고 짜증내고 업무 안 하려고 그러고 회의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다 잘라야 돼요. 그런 사람들 다 잘라야 돼. 그런 사람들은 직장인을 할 가치가 없어요. 직장인을 할 가치가 없어. 직장인으로서의 도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어? 남의 돈을 받고 일하잖아. 남의 일을 해주러 간 겁니다. 내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야. 본인 회사를 차려야지. 그럴 거면은 응? 본인이 업무를 만들어서 본인 회사를 차렸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였으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하니까 남의 돈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 저도 그렇고 모든 직장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뭐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그만두고 나는 뭐 소확행 하겠다. 뭐 나는 뭐 혼자 어떻게 살아남아 보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남의 일을 해주러 간 거면 남의 일 제대로 해줘야죠. 팀장님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평가를 하시면 되죠. 이 직원은 업무 성과가 별로 안 좋다. 그럼 그분은 계속해서 승진이 안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나갈 거예요. 승진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연봉도 최소한만 올려주시고 분명히 나갑니다. 그래, 분명히 나갈 거예요. 평가를 하시면 돼요. 평가를 하시고 일정은 물론 이제 위에서 정해져 오는 일정도 있겠지만 본인의 팀을 고려해서 일정을 짜야 됩니다. 일정을 짤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팀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업무 성과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분들 데리고 일정을 거기에 맞출 수가 없다. 일정은 이만큼이 필요하다.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달라. 새로운 사람 뽑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일정을 조절을 해야지. 이거를 막 팀장님도 너무 이제 회사와 본인이 일체화되면 안 돼요.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얼마큼 이사급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냥 거기에 맞게끔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개발자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